8월 29일 대법 횡령액 들어. 금일 가장 큰 이슈죠. 이후에 변동성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있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피고인 전원 2심 파기 환송 해가지고 2심에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유죄 무죄 됐던 이재용 씨 다른 부분들은 정치적인 사안 이재용 씨는 용역대금 36억 원 유죄가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최악으로 된 부분들이죠. 말구입의 34억 원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이 된다 해서 최적인 금액으로 해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심에서 다시 심리를 봐야 되고 지금 집행유예였는데 유죄가 될 수 있죠.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일 보시면 이게 가장 큰 이슈였고요. 외국인이 금일 국내에서 코스닥을 29억 1149억 이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간에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지수가 1.%가 상승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빠지면은 올라오는 박스 장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시 홍콩 H 지수도 10,000포인트를 지지받고 10,10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0.92%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도 1% 가까이 상승 중이다. 2715포인트.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위안화, 달러당 위안의 움직임이 요렇게 보면 달러 강세 흐름에서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화 강세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약세가 되고 명일시장 지금 현재 0.86% 야간으로 봤을 때 256.40 포인트가 야간 많이 오르죠. 그런데 이것도 환율을 좀 봐야 돼요. 환율이 12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환율이 계속 내린다 그러면 지수가 서서히 올릴 수 있지만 환율이 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지수는 거꾸로 거기서 이제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일은 갭이 뜨는 부분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이제 동시 만기 9월 달에는 있고요. 9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요. 이제 투자율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이 누적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기관, 그러니까 일별 투자자에서 기관 쪽에 부분이에요. 기관은 3개월 동안 거래소를 많이 샀어. 2조 정도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거의 다 팔아가지고 거의 보합 정도 이제 매수한 부분들이 6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매수한 부분들이 없고 코스닥을 한 7,492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도 8,577억 코스닥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의 매도를 누적적으로 3분기에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죠. 8월 26일 날 17,000 계약 정도를 외국인이 17,000 계약을 샀다라는 부분들 이때가 일정 부분 단기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지수 하방 경직이 나온 부분들이 기관이 선물을 샀던 부분이고 외국인 포지션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 악재들 이걸 그 대법원 판결을 먼저 한 것 같은 느낌이라죠. 포지션이 계속 하방으로 쏠려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게 장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2 정도까지 흘러내렸다가 고점에서 보면은 한 2%가 넘게 하락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조금 반등을 줘가지고 약보합으로 끝났다. 포지션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파생 포지션인데 이게 지금 현재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이 일정 부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포지션은 상방 포지션을 지금 많이 빠졌는데 상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익 실현에 나서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17,000 계약을 샀던 것도 일정 부분 수익 실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포지션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은 전혀 반대 포지션이에요. 내려가면 갈수록 수익이 나고 올라가면 갈수록 손실이 나는 포지션인데 일정 부분 이거는 선물에 대해서 선물 포지션에 좌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는 했지 선물을 12,833 계약을
매도를 쳤지만 해지적으로 주식을 한 2주 정도를 샀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차익이라든지 차익거래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만 가지고서 기관은 상방을 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기관들이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물 매도 포지션을 풀면서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하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푸는 부분들이고, 외국인이 잡고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 어차피 차익거래 위주로, 그러니까 선현물 차익거래라든지 비차익거래로 패키지로 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 매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 부분이 뭐 외국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제 작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쇼커버닝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현물을 사는 거죠. 선물을 사는 것보다는 현물을 산다. 현물 대신에 현물을 사지 않고 계속 누적 포지션을, 만약에 이렇게 해외 지수가 상승함에도 계속 팔고 있다라고 하면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뭐 오늘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보는 부분들 드림텍이라든지 파트론이 오늘 7.32% 아주 급락을 했죠. 이 부분은 삼성전자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반부터 패기 시작해서 외국인이 많이 팼죠. 기관도 같이 패고, 드림텍 같은 경우도 이것도 못 올라오죠.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그네틱스 계속 박스권, 어버브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SNS텍이 추세가 굉장히 좋죠. 이 종목 이외에 이제 추세 좋은 종목이 없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 주주들은 아주 힘들죠. 오늘 5%까지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안 좋고요. 제가 이제 금일부터 봤던 게 이재용 주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재용 관련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것과 역의 관계가 이제 셀트리온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이 두 개가 동시에 가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 돈이 한정돼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빠지면 셀트리온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셀트리온하고 예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은 바이오주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텔신라가 가장 좀 핫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미중 무역전쟁의 해결 의사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이재용 주식에서 이재용이 수감될 수 있다, 다시 구속 수감될 수 있다라고 나오면은 대한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호텔신라가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재용 회장이 나오면서 또 빠지고, 이재용 회장이 수감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으로서 이번에 이제 양봉이 나오는데, 국내 증시가 워낙 안 좋고 이게 3조가 넘어가는 부분들, 3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전처럼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의 기대감,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은 트럼프가 지금 CNBC에서 3시간 정도 전이네요. 미국과 중국이 금일이죠. 금일 서로 다른 차원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했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자신의 입장을 완화시켜서 진정한 태도로 무역 전쟁을 기꺼이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즉시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그리고 환율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글쎄요, 금일 어떻게 작용할, 지금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지금 추세 하락 부분들이었었거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올라왔을 때 내일 갭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좋은데, 거기서 위로 가느냐, 위로 가려면은 환율이 1200원을 깨야 되거든요. 위안화
달러당 위안과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15원을 깨지 않는 이상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명일 볼 종목들은 이재용 주식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제가 봤을 때는 호텔신라 우선주가 가장 핫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를 좀 많이 사람들이 이 거래량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시총이 3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에서 크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10시가 지난다라고 했을 때는 호텔신라를 가지고서 수익을 크게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매도로 일관되는, 슬슬 프로그램 매수로 올렸다가 한 방에 매도를 뭐 10,000주씩 팍팍 쳐버리면 이거 그냥 빼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프로그램 동향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 개인들의 수익은 기관과 외국인의 프로그램에 달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투자하십시오.